2002년부터 2022년까지 축구 해설 외길만 장작 20년입니다. MBC 축구 해설위원 박문성 강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김도균 감독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이제는 무조건 공격이에요. 예. 진짜 멘탈이 깨져버리면 나머지 경기들 다 버려버리게 됩니다. 축구 용어로 해서 팬들끼리 이제 이런 팀을 맛집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월드컵은 MBC와 함께해야 된다. 이번 월드컵은 MBC와 함께하기로 됐습니다. 박문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 결과 우리가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이 한국 축구가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갔던 그 해인데 그 예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선을 누구랑 붙었냐? 당시에 일본이랑 붙습니다. 일본이랑 붙습니다. 와, 한일전. 예민하죠. 우리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9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한국전쟁이 끝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축구가 아니라 이거 진짜 거의 전쟁인 거야. 그럼. 지금도 축구에서 한일전 붙으면 난리 나잖아요. 아, 그럼요. 그건 이겨야지 막. 한 번도 한일전을 한 적이 없고 이게 역사상 첫 한일전이었어요. 원래 일본하고 우리랑 하면 홈앤드 어웨이. 일본에 가서 한 번, 우리에 가서 한 번. 이게 공정하잖아요. 그렇죠.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못하게 해요. 일본 못 들어와. 저들이 우리 땅을 몇 년을 밟았는데 또 밟게 못 밟아. 그렇죠. 일단 일본에 두 경기를 다 하게 해요. 네. 우리 선수단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가 만약에 일본에 가서 져서 본선에 갈 수 없다면 모두 현해탄에서 몸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바로 현해탄 각서입니다. 훨씬 더 비장하죠. 와. 목숨을 내놓고 진짜 그 정도의 각오인 거죠. 진짜 생사를 건 싸움이다. 생사를. 나라를 지키는 거지 진짜. 진짜 말 그대로 이 전사의 심장이다. 이게 전사의 마음이. 해방된 지 9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한국 전쟁이 3년 동안 또 희망을 휩쓸었다고. 희망을 뭔가 줬어야 되는데 그런 비장함이 이런 각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한번 영상 보실까요? 네. 제발. 이겨야 되는데 이거. 이겨라. 야, 운동장이 진짜 잔디가 아니야. 이게 안 굴러가. 흙밭이네, 흙밭. 어떻게 안 돼? 오! 아니 실점했어. 오, 그렇지. 역전. 어머. 어머 웬일이야. 역사상 처음으로 붙었던 한일전 1, 2차전 1승 1무 해서 본선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요 스위스 월드컵을 치르는 그 현장에 첫 경기를 헝가리랑 붙게 되는데 헝가리 경기가 열리는 시점으로 채 이틀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겨우 들어갑니다. 지금 스위스 가려면은 한 10시간, 11시간, 12시간 이렇게 가면 갈 수 있겠죠.
근데 당시는 직항이라는 것도 없고요. 없어. 그럼요. 네. 일본을 거쳤다가요. 일본에서 방콕을 갔다가 방콕에서도 바로 못 넘어가고 인도의 캘커타에 거쳐서 캘커타에서 스위스로 넘어간다. 피곤하겠어. 가는 것만 48시간이거든요. 일본까지도 어떻게 갔냐면 미군 전용기로 태워다 준 거예요. 근데 일본에 가서 기다리는데 표가 없는 거죠. 어머. 네. 근데 시간은 다가와요. 야 월드컵 본선 눈앞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막 어떻게 알아서 봤더니 우리 선수들은 한꺼번에 다 태울 비행기는 없고 첫날은 9명, 두 번째 날은 11명. 그런데 2명 자리가 없는 거예요. 2명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본에 대기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영국인 신혼부부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으니까 난리 났다 이러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지금 월드컵 때는 우리 그랬더니 영국이 아까 그랬잖아요. 축구의 나라라. 아니 축구 월드컵을 하는데 표가 없어서 못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일본에 더 오래 있겠습니다. 어머. 저희 표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야. 영화야 뭐야. 진짜로 그렇게 가요. 그래서 당시에 뛰었던 홍덕영이라고 하는 골키퍼가 있습니다. 네. 그분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코치가 다 불러 모으더래요. 상대가 헝가리. 당시 헝가리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매직 마자르라고 해서 최고의 팀이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버니 경기에서 70m 골 넣어가지고 딱 상 받았던 게 뭐죠? 푸스카스가 뛰었던 대회예요. 그 전 세계적인 영웅이 푸스카스, 콕시르, 치보르 같은 친구들이 뛰었는데 상대는 그렇게 써요. 근데 우리는 이틀도 안 남아서 들어갔어요. 어머. 감독이 그러더래요. 다 내려와서 수비만 해. 근데 15분 동안은 어떻게 버텼대요? 나머지는 도저히 안 되더래요. 9골을 실점을 합니다. 홍덕영 선생님은 골키퍼였어요. 다리에 경련이 일어났대요. 이게 골키퍼는요 웬만하면 쥐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있으니까. 경련은 많이 뛰거나 급격하게 할 때 나오는 건데 골키퍼가 쥐가 났다는 건 어떨까요? 경기 내내 계속 던지고 몸을 던지고 맞고 경기가 끝나고 탈의실에서 옷을 벗었는데 여기가 온통 까맣더래요. 그러니까 파란 걸 넘어서 까매졌대요. 하도 들어가지고. 상대팀이 거울 계속 맞아. 골을 차니까. 최고의 축구 왕제라고 하는 펠레가 등장했던 이 월드컵에 우리는 지역 예선전조차 참가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2년 전인 56년에 피파에서 지역 예선에 참가라고 하는 참가 신청서를 보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아시아 예선해야 되니까. 네. 당시에 부회장이 사무국장한테 사무국장 이거 왔으니까 체크해 갔다가 참가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서랍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까먹었어요. 월드컵보다 올림픽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지금은 올림픽이 23세 이하 연령별 대회잖아요. 네. 이때는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대회였기 때문에 올림픽이 훨씬 더 큰 대회였어요. 그래서 바보 같지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갔어요. 어머 말도 말도 안 돼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가 많은 것들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54년 스위스 월드컵이 그렇게 우리에게 참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58년 스웨덴 월드컵은 우리가 그런 해프닝 때문에 참가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맥이 끊겼네. 바로 이어졌어야 돼.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걸리죠. 그 맥이. 다시 연결되기까지는 1986년도 32년이 걸리게 됩니다. 와 그렇게나 오래 걸렸구나. 사진인데요. 미식 축구인 줄 알았어. 아주. 어디랑 하고 있는 거야?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이탈리아와 북한의 북한. 경기 장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막 치열하게 막 몸싸움만 한 거야? 북한이 이 이탈리아를 잡고 8강을 갑니다. 와.
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 지역 예선조차 참가하지 않습니다. 오 진짜?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 북한과의 문제? 66년 월드컵 전에 있었던 64년 도쿄올림픽 예선에서 북한이 정말 어마어마한 돌풍을 일으켜요. 다 누르면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죠. 저들이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그렇죠. 만나면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파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스포츠는 싸워야 된다. 그렇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건데. 스위스를 가던 그 여정을 그러니까. 했었어야죠. 대한축구협회가 발간한 한국축구 100년 사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국 축구가 가장 부끄러웠던 선택을 한 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왜 그랬을까요? 남북이 그만큼 냉전으로 감정이 안 좋지.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피했고 어떤 싸움도 져선 안 되고 다 이랬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 당시의 전력이 그렇게 셌던 북한을 우리가 피해야 됐기 때문에 안 나갔던 거죠. 국가대표팀을 칭했던 게 바로 양지예요. 진짜요? 양지가 도대체 뭐냐? 국가대표팀을 왜 양지라 부르는 거야? 저 중앙정보부에서 운영을 한 겁니다. 아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 왜 무슨 중앙정보부의 팀이기 때문에 양지라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저걸 따서. 그렇지, 저걸 따서. 실제로 저걸 따서. 저걸 따서. 네. 당시에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국정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왜 중앙정보부가 축구단을 운영을 왜 하게 된 이유가 거예요? 있었을 것 자, 같아요. 양지가 만들어진 게 1967년입니다. 네. 1년 전으로 기억을 돌려볼까요? 66년? 뭐가 있었죠? 북한을 이겨야 되니까. 야 북한을 이겨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북한이 8강 나갔으니까 그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겨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들어도 이상하죠. 설마 말이 돼? 말이 안 돼. 파워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북한이 지금 월드컵에서 8강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국가의 힘을 모두 동원해. 그렇죠. 그럼 방법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야. 다른 팀에서 뛰는 모든 선수들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입을 합니다. 군부대 실업팀. 진짜 어벤져스인 거야. 어벤져스. 아니 유니폼이랑 이제 근사해졌잖아.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걸 보니까 이건 뭐 상상이 외다 말이야. 그렇게 그때 세계 뭐 최강이라는 이태리도 1등으로 꺾고 야 이거 정말 발등에 불 떨어졌구나. 불언간 올림픽 예선이나 또는 아니면 월드컵 예선을 북한하고 붙을 가능성이 있다. 와. 돈 지원을 많이 해주셨네. 투자했네. 그럼. 최고의 감독 모셔놓고 최고의 선수들 데려놓고 그래서 북한만 이길 수 있다면 모든 게 된다는 거였죠. 이제 장덕진 회장 맨 앞에. 야. 아니 근데 결국에는 우승컵을 들고 왔네요. 저게 우리가 아는 뭐 올림픽이나 네. 뭐 월드컵 이런 건 아닙니다. 아 그런데 대단한 반전이 하나 또 생기죠. 이 양지는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북한. 근데 정작 북한하고 싸우지 못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경기를 못 뛰겠구나. 네.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 때문에 67년에 만들어져서 70년에 해체돼요. 아 3년. 그렇게 당시의 중앙정보 부장의 운명과 정치적 운명과 함께 같이. 역사 속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여전히 계속 이런 식의 어떤 국가나 정치가 개입돼서 스포츠를, 축구를 끌어간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 이유는 북한이라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지면 끝나는. 정말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공포스러운 어떤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1970년 월드컵 예선 과정이었던 69년 호주와의 우리가 지역 예선전을 하는데
한국 대표팀 월드컵 도전의 역사에 페널티킥을 실축을 해서 나라마저 떠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